원장님 저 안 보이던 팔자주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턱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탄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리프팅 그러면은 아픔을 참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았잖아요. 저보고도 만약에 리프팅을 너 뭐 할래 그렇게 하면은 안 아프고 효과 좋고 그런 치료들 거기다가 또 오래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통증이 좀 적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또 환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좋단 말이죠. 야, 김철중 이름 낳는다. 아프지 않고 젊어지는 방법. 리프팅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재 리더스 피부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20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언제가 좀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릴 때는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이제 어떤 걸 주로 이제 오시냐면, 원장님 저 안 보이던 팔자주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턱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탄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등등등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콜라겐 관련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부 안쪽에 진피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구조를 유지하는 저희가 중요한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기능들을 못하게 되는 시기가 보통 한 25세를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대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젊을 때부터 이런 치료들을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노화 속도를 확실하게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모든 게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금 들듯이.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하게 되면 확실히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데 리프팅의 이제 세계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와서 대세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리프팅 그러면은 이 통증, 아프다. 너무 아프잖아요. 아픔을 참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았잖아요. 당연히 효과가 똑같으면 안 아픈 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데 이제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술할 때의 통증도 있을 것이고 시술 후의 통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보고도 만약에 리프팅을 너 뭐 할래 그렇게 하면은 안 아프고 효과 좋고 그런 치료들 거기다가 또 오래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지는 저희가 삼박자가 갖춰진 치료들을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10년 전, 20년 전 치료하는 다른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고려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딱 뜨고 있는 리프팅 장비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삼박자를 다 봤을 때 효과, 통증, 그리고 저희가 유지기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르프라는 기계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이 삼박자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기계라서 그래요? 요새 많이들 찾고 계신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통증이 좀 적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또 환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리프팅 장비라고 표현드리는 걸 저희가 통칭적으로 영어로 할 때 EB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Energy Based Device죠. 에너지에 근반한 기반한 저희가 이제 장비들을 이제 EBD라고 부르게 되는데 EBD 장비들을 크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 병원 오시면 이제 레이저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일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저희가 레이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와서 빛으로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 중에 하이프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초음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진단용으로 쓰잖아요. 뭐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거 볼 때 초음파를 쓰는데 그런 거를 한 곳에다가 포커싱을 시키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볼록 렌즈를 해가지고 햇볕을 모으면 빛을 모으는 것처럼 초음파를 모을 수 있어서 한 곳에다가 열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부르는 하이포 치료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게 울세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울세라 치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제가 셀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위 말하는 고주파라고 부르는 저희가 카테고리의 장비거든요. 고주파는 전기죠. 전기에 피부를 흘려서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고주파 장비라고 부르는데 고주파를 굳이 저희가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라디오 프리퀀시를 다시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요. 라디오 주파수예요. 뭐 89.1, 91.9 이런 메가헤르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고주파도 각각의 고유 주파수들이 있는데 이게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다 6.78 단독으로만 썼었거든요. 근데 셀프 같은 경우는 6.78하고 2메가헤르츠라는 다른 주파수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2메가하고 6메가를 두 개를 동시에 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고주파 장비들을 저희가 주로 선호하는 이유들은 내가 요새 살 빠짐에 대한 지방이 빠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람들이.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는 잘못 쏘게 되면 살이 빠진다 해서 그래서 볼페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으셨는데 고주파 장비를 많이 쓴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볼페임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기 턱 아래나 이런 데는 살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표면만 써가지고는 탄력 줘가지고는 아무래도 달라붙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안쪽까지 깊게 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제가 치료가 필요한데 2메가를 같이 쓰는 순간 좀 더 깊은 쪽까지 열 전달이 가능한 특징이 발생을 하거든요. 상당히 너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6.78하고 2메가 두 개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부위별로 2메가만 쏘고 6.78 안 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아니면은 어느 부위든 다 두 개를 다 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이게 모드가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딥, 미들, 셜로우 모드가 있는데 딥 모드는 6.78하고 2메가가 같이 나가는 모드고요. 나머지 두 개는 6.78MHz만 나가는 모드인데 깊이 조절할 수 있게 펄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서머지 효과와는 좀 다른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음파건 뭐 이 RF건 열을 줘서 뭔가 수축 효과를 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열을 주면 왜 수축 효과가 오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걸 구우면 수축을 하잖아요. 수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열을 순식간에 확 줄 수도 있고요. 서서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프팅에 유리한 건 도대체 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지기간적인 면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 장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장비들이 오래 가는데 세르프는 이쪽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거든요. 유지기간은 보통 1년 정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권해드려요. 1년에 2번 정도. 고기를 저희가 익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원래 고기를 맛있게 스테이크를 구우려면 세게 구워가지고 앞에 한 면 굽고 뒤집어가지고 한 다음에 아래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쪽이 흐물흐물하잖아요. 안까지 골고루 전반적으로 피부가 수축을 해줘야지 전반적으로 이게 탄력을 많이 주거든요. 스테이크를 세게 구우면 표면이 탄단 말이에요. 화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올려서 화상을 입지 않게 골고루 전층을 익히는 게 저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세르프에 가장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열을 주면 아프거든. 뜨겁고. 그렇죠. 뜨거운 온탕에 들어갈 때 진짜 쉽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찬물을 옆에다 갖다 놨다가 다다닥 묻힌 다음에 딱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냉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본 장비들은 대부분 표면 쿨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표면에 화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세르프는 어쨌든 기존 장비들에 비해서 임상적인 효과가 고주파 기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살 빠짐, 볼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 플러스 기존의 그 다른 고주파 기계에서 거둘 수 없었던 이 이중턱이라든지 턱 라인의 탄력이 수축되는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옛날에 제가 울서라 서마지 같이 하는 이제 울서마지라고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요 기계 하나로 네네. 울서마지의 효과를 누릴 네.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 통증이 다른 기계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시술 가격까지 기존 장비들보다 조금 저렴해요. 제가 이 살짝. 가격을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울서마지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론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나시긴 하겠지만 이제 샷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저렴할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자, 우리 윤 원장님은 또 이 실리프팅을 좀 많이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실리프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이제 리프팅에 쓰는 실들은 볼기가 나 있는 실들을 써요. 가시가 달려 있는 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초창기에 나왔던 실들은 이 실을 갖다가 약간씩 슬라이스, 커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시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빼낸 다음에 그러면 실이 여기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리는 부분 피부를 딱 당기면은 피부가 딸려 올라오겠죠. 실을 이런 방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안쪽을 걸어가지고 뚜루룩 당기면 피부가 뚜뚜뚜 올라오는 그게 이제 치료 원리가. 근데 이제 이것도 원래는 옛날에 뭐 러시아 쪽에서 처음에 그런 시술들을 개발했었는데 녹는 실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한국이 원조예요. 이게 보면. 네. 실리프팅의 이제 가장 기본은 처진 조직을 당긴다. 리프팅이죠, 말 그대로 당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예요?
어떤 부위든지 다 가능은 한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곳들은 이제 팔자주름하고 동그란 요 살 있잖아요. 불독살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제일 효과가 잘 나오는데 이제 불독살 치료하는 게 제일 효과가 쉽고 팔자주름도 치료가 잘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시술 방법에 따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당겨주면 광대가 많이 부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칭적으로 시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얼굴이 약간 차이가 비대칭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 차이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치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더 많이 씻게 되고 이런 뭔가가 계속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칭이 나는 부분들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고 최대한 대칭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실리프팅이 이제 레이저 시술들, 탄력 주는 기계들과 차이가 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유지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효과가 강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가고 처음에는 실 자체 힘으로 당겨주지만은 실 주위에 이제 콜라겐 섬유들이 마치 이제 스프링처럼 감기면서 실을 감싸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술을 하고 나면 실은 녹아 없어지지만 콜라겐 섬유로 제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걔네들은 오래 남아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남아 있는 물질들이고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3회 정도 시술을 반복을 해주게 되면 마치 고무줄을 한 20개, 30개 정도 집어넣어서 잡아주는 듯한 효과가 나와서 당장 효과도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시고 유지 기간도 길어지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간격을 제대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프팅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죠. 보면은 실리프팅은 사실 이제 시술할 때 통증도 통증이지만 무서워들 하세요.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수면 마취를 뭐 기본적으로는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이게 뭐 그냥 보톡스 맞을 수 있을 정도면 보통 실료할 수가 있어요. 통증으로만 놓고 보시면.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수술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셀프를 권해드리면 효과가 제일 좋으신 분들도 효과가 없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최종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얼마나 다운타임 같은 걸 제가 참아낼 수가 있느냐. 통증을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법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나는 실 같은 걸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배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상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피부의 두께라든지 이제 진피의 두께도 중요하거든요. 지방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시술들이 달라지니까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자극이 안 가면서 자주 관리해도 병원에 올 수 있으니까 뭐 한 일주만 해도 되고 한 달만 해도 돼요. 아니 나는 자주 올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할래요 그러시면 그런 걸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저희가 시술을 제가 선택하시면 되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젊을 때부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뭔가 치료를 해주게 되면 당장 좋은 효과도 생기지만 점점 피부를 좀 노화시키는 쪽에 제가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인 피부를 방치하지 마시고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성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